안녕하세요. 김대국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전기차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의 어떤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의 전기차 관련주들이 연초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시 전기차 전성시대가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청취하셔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김대복 리치튜브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지금 구독하기나 알람 버튼을 누르시고 오늘 방송을 끝까지 잘 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디젤이 이제 지나가고 전기차의 동력 시대가 온다. 기본적으로는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렇게 봐야 되고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 보면 2세대에서 전기차가 3세대로 넘어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2세대에서는 주행거리가 지금 현재 300km인데 상품성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3세대의 어떤 전기차는 지금 보면 주행거리가 한 400km로 늘어나고요. 가격대도 3-4만 유로로 가격이 저렴해지는 이런 시장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내연 기관하고 지금 현재 전기차와의 어떤 페리티, 원가의 어떤 이 페리티가 달성이 되느냐 여부,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우리는 주의할 때 지금 현재 뭐 수분이면 주의할 것을, 이거는 몇 시간에 걸쳐서 전기차는 충전해야 되니까 이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 문제가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인데, 최근에 국내진이나 외국계 어떤 연구에서 지금 현재 그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떤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최근에 지금 현재 그 제일 전기차가 못 갔던 것은 중국의 정부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중국의 정부 정책 지원이 이렇게 지금 현재 전기차의 보조금을 축소하는 이런 시장 흐름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지금 이 정책이 1월 20일 전후로 해서 바뀌어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은 결국은 이제 그 디젤 시대가 지나가고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독일의 BMW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지금 현재 신차종, 앞으로 신차종 신차종에서 절반은 전기차로 대체할 것이라는 이런 보고서를 내놓은 바가 있고,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CES 2020에서 소니가 전기차 쪽으로 뛰어들었다는 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다시 제왕의 자리로 들어올 것이냐, 이렇게 보면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정부 정책이죠.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뭐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미래차의 어떤 성장성을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미래차의 그 성장성을 얘기했던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을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미래차를 주로 하는 이 빅3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1월 22일 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여기에 맞춰져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의 약진이죠. 테슬라가 최근 들어와서 지금 현재 지난 11월 달에 300불 이하에서 지금 600불로 가는 어떤 더블 가까운 시세를 내고 있다. 그것은 결국은 테슬라의 어떤 약진이 전기차의 전체 시장 흐름으로 연결시키는 거고, 또한 테슬라의 약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삼성 SDI,
이것이 연중 신고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의 정책이 그 다음에 지금 지원해주지 않는 정책에서 약간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자, 전기차가 2019년도에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배터리 어떤 점유율을 보면 중국의 CATL이 전 세계 1위죠. 26.7%. 그리고 파나소닉이 그 다음입니다. 파나소닉이 그 다음인데 파나소닉이 17.5%. 그 다음이 LG화학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LG화학의 점유율이 2019년 지금 현재 이후에 지금 현재 보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SDI도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국내 회사들의 어떤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였고요. 무엇보다도 주가적인 흐름에서 보면 삼성 SDI가 신고가를 냈다는 데 의미를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전기차 배터리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전기차 배터리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지금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통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LG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우치형이죠. 파우치형인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고요. 여기에 이게 이제 CATL 같은 경우는 각형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이런 시장 흐름인데 이거하고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과 맞물려서 이 흐름이 배터리 시장 흐름들이 판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테슬라의 2차 전지 배터리를 전금으로 공급받은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원통형이죠. 이 원통형인데 이게 세상의 어떤 기조를 조금씩 바꿔가는 이런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보겠고요. 자, 2차 전지 세계 전기차의 어떤 비중들을 보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 테슬라는 100%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이고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신장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중국계 업체들이에요. 중국계 BAC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이고 여기 보면 BYD 이런 쪽이 지금 보면 급격히 2017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급격히 늘어나는 이런 흐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현대 기아가 2017년도 0.5%를 2020년도에 4.5%로 늘린다는 이 점을 주목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최강자 BMW 같은 경우는 3.9%에서 13.2%로 늘리고 내년에 21.5%로 늘려가는데 여기 보면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가 이렇게 보면 CATL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지금 현재 국가나 대부분의 지금 현재 기업들에게 지금 현재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요. 삼성 SDI나 지금 현재 LG화학 이런 쪽은 조금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우디 쪽에서는 같이 가지만 BMW는 SDI만 공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 LG화학은 공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점유율이 높으니까 LG화학은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고 또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여기 현대 기아차에 공급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어떤 밸류 체인을 이해하셔야지 이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기록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삼성 SDI를 잘 보시면 삼성 SDI는 BMW를 그쪽을 하니까 BMW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LG화학은 전체의 점유율은 높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신고가를 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약간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서요.
테슬라의 흐름들, 테슬라의 어떤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에게 보시는 게 테슬라의 주가인데, 테슬라의 주가가 작년 10월 달에 250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올해 지금 현재 594.5불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조정이 나왔죠. 근데 뭐 지금 현재 전체 시장 흐름의 조정에 비해서 테슬라가 여전히 지수의 움직임에 비해서 굉장히 견조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의 어떤 4분기의 전기차 판매량이 이렇게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 모델 3의 요 색깔이 요 파란색이 모델 3인데 모델 3의 이 증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중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의 3분기 이후에 중국 시장에 늘어나고 있는 이런 흐름이고, 유럽 쪽에 지금 현재 그 시장을 조금씩 먹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특히 이제 내년도 올 하반기나 내년도는 모델 Y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테슬라와 관련돼 있는 어떤 우리나라의 주가들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부 정책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의 변화예요. 이번에 이제 중국의 지금 보시면 이번에 이제 중국의 공신부가 2020년도에 전기차 보조금을 감축 정책을 다소 완화한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다가 이걸 계속 축소해 왔댔는데 이것을 다소 완화하는 정책을 지금 현재 1월 20일 17시 기사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설날 명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CATL 같은 경우에 급등이 나왔댔는데, 이건 만약에 중국이 이번에 공업통신 발전 현황 브리핑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그대로 만약에 나온다면 이건 지금 현재 위로의 변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러한 흐름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줄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전기차는 그럼 어떤 면에서 어떤 쪽을 공략하는, 전기차 굉장히 많은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전기차는 배터리, 지금 이 배터리의 어떻게 보면 소재를 만드는데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전체 전기차의 배터리를 구조하는데 50%의 어떤 점유율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이게 원형의 어떤 흐름들을 이렇게 분리해 놨는 건데, 이 중에 양극재의 점유율이 44%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극재를 점유하는데, 양극재도 여러 개 있잖아요. 양극재도 만드는 방식이 NCM 방식이 있고 NCA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NCM 방식은 지금 현재 니켈, 지금 현재 코발트, 망간이죠. 이 망간을 어느 정도의 어떤 비율을 하느냐, 이게 이제 뭐 811 아니면 622 이렇게 망간 지금 비중을 이걸 811 이렇게 가져가는 거, 이게 80%, 이게 10%, 이게 10%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NCM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뒤에 망간 대신 코발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코발트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SDI 같은 경우는 NCA 쪽과 NCM을 같이 하는데 NCA 쪽에 어떤 비중이 좀 많죠. 그렇게 보면 삼성 SDI가 만약에 위로의 어떤 변화를 주고 어떤 업황이 늘어나고 좋아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양극재에서는 이쪽에 공략을 해주는 게 좋다. 당연하게 이쪽에 양극재 안에서도 똑같은 양극활 물질 안에서도 여기 보면 에코프로 BM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이 이게 양극재 NCA 계열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이런 쪽이니까 이쪽을 공략하는 게 맞고,
LG 쪽이 강화된다 이렇게 보면 NCM 쪽이 강화되면 내 대표 주자는 LMF죠. 그래서 이런 쪽을 공략하는 이런 팁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주가가 올라올 때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은 양극활 물질이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무엇이 들어갔나 하면 양극활 물질, 여기에 MLCC 관련주들, 여기에 MLCC 관련주들이 사막 콘덴서나 이런 쪽의 시작 흐름들이 아주 강력하게 움직였댔는데, 그러한 흐름들이 이번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극활 물질인데, 전 세계의 어떤 시장 흐름은 지난해 이제 응극활 물질이 전체가 별로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공급이 약해서 수요보다 약해서 응극활 물질이 부족 현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응극활 물질들이 굉장히 강했고, 최근 들어와서 응극활 물질 이쪽의 시장 흐름들이 또 각광을 받는 이런 흐름입니다. 응극활 물질은 여기 보시면 지금 보면 포스코 케미칼이나 지금 보면 일렉포일을 생산하는 일진 멀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응극활 물질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러니까 이 소재, 배터리를 만드는 소재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양극재, 그 다음에 분리막, 그 다음에 응극재, 전해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솔브레인이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최근에 솔브레인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요런 쪽의 시장 흐름들을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양극재, 음극활 물질이나 양극활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질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재 섹터들은 또 어떤 형태가 있냐 하면 지금 일본이 규제하고 있는 이런 시장 흐름들 있죠. 이것과 관련해 있는 종목군들이 이쪽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공략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의 업황의 흐름은 소재의 어떤 구성으로 보면 양극활 물질이 좋고,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신고가를 내고 가는 이런 흐름에서는 양극활 물질 안에서도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NCA 계열, 에코프로 BM이나 코스모 신소재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 또한 삼성 전기가 올라가는 MLCC가 같이 가는 이런 자리이니까 이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막 콘덴서나 아니면 지금 보면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들을 같이 파악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해 계속 고점을 갱신할 때 삼성 SDI가 2018년도 이런 쪽에서 고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고가를 냈다는 얘기는 이쪽에 어떻게 보면 배터리 업체,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는 LG화학, 삼성 SDI,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근데 이게 신고가가 나고 이쪽은 두 쪽이 올라오는데 점유율은 이 녀석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이쪽과 관련돼 있는 이런 섹터를 보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리고 주가 입장을 한번 전체를 비교해 보면 이쪽을 뭘 공략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주가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9년도 12월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금년도 지난 주말까지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주요 업체들을 제가 비교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앞으로 약진했던 이 종목이 수익률 면에서는 누구냐? 이 약진했던 종목이 코스모 신소재예요. 코스모 신소재가 12월 달부터 43%가 왔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활 물질 이 중에서 NCA 계열 이쪽을 할 수 있는 회사이고 NCM도 할 수 있는 회사이죠. 그리고 MLCC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고요. 전체로 봤을 때 무엇이 올라왔냐면 삼성 SDI가 고점을 냈어요. 신고가를 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고가를 냈습니까? 아니면 2차 전지 전체적인 어떤 소재 섹터가 고점이 났습니까? 안 났죠. 안 났는데 삼성 SDI가 고점이 났다 이런 얘기는 삼성 SDI가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 그 SDI가 하고 있는 게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쪽의 섹터들도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업황을 해야 되고 좋아진다고 생각해야 되고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주목할 필요가 저는 꼭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2차 전지 중에서 장비 업체들이 있어요. 이 장비 업체들은 소재가 올라가고 난 뒤에 장비가 따라서 움직입니다. 장비가 따라서 움직이는데 여기 PNT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여기 회색이죠. PNT 같은 경우도 좋고 잘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죠. 여기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인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현재 거래소로 상장하면서 음극재 관련해서 관련주의죠. 근데 주말에 고점을 갱신을 하지 않았지만 주말에 그 칼날을 위로 세웠던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내렸는데 올랐던 종목들이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 현재 포스코 케미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을 봐야 되고 그래서 오늘 주가는 이런 쪽을 봐야 되고 그러면 대형주를 공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1등은 대형주를 공략하는 입장에서는 SDI를 공략하는 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그 ETF가 두 가지가 있어요. ETF가 두 가지가 있는데 코덱 전기차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타이거 전기차 ETF가 있습니다. 이건 지수하고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이런 종목인데 조금 이따가 설명해 주고 개별 종목으로는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특히 이 두 종목을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들을 보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 삼성 SDI예요. 자, 올봉으로 볼게요. 자, 삼성 SDI가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 2018년도에도 이렇게 올랐잖아. 2018년도, 2017년도 이렇게 올랐을 때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움직였죠. 근데 이 회사가 주도해서 움직인 건 아니에요. 10배 나고 뭐 이렇게 10배 이상 10배 근접해서 났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삼성 그러니까 사막 콘덴서나 아니면 LNF 일진 멀티리얼즈 지금 현재 그 에코프로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놈이 최고 주자로 올랐으니까 이놈을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제 시가총액이 2조에 가까운 이런 종목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재산을 투자한다. 그럼 삼성전자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삼성 SDI를 가지고 승부하셔도 저는 무난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자, 지금 현재 그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이 종목을 잘 보십시오. 이 종목을 보면 이 종목은 월봉상으로 이렇게 시세가 났죠. 대시세가 났습니다. 좌우간 대시세가 나고 지금 보면 1년 이상을 이렇게 내렸다가 이 1월 달에 양봉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죠. 여기 보면 그 12개월 선 이 12개월 선을 안착했어요. 이게 월봉상의 12개월 선을 안착하는 것 이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이건 새로운 추세의 출발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이게 칼끝이 주말에도 좋아졌던 종목이니까 이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오게 되면 이 음극활 물질 안에서 가는데 이놈이 음극활만 하는 게 아니라 양극활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형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예요. 자, 월봉상의 코스모 신소재가 여기 보시면 코스모 신소재를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고점이 여기 났죠. 26,000원이었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유상증자하고 배당락하고 이렇게 고개를 들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턴어라운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굉장히 나빠졌다는 얘기는 업황이 지난번에
시장 흐름에서 그러니까 분기 실적을 보면 그 2018년도에 151억의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가 2019년도에 와서는 영업 적자가 났어요. 근데 2020년도에 지금 현재 다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주가가 26,000원에서 지금 현재 아직 올랐을 때 11,000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주목해야 되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한번 또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종목은 여기 보시면 그 LNF라는 종목이에요. 자, LNF는 아직까지 21선을 돌파하지 못했죠. 근데 이건 누구하고 관계 있다 그랬어요? LNF는 NCM 계열입니다. NCM 계열의 최고 주자죠. NCM 계열은 LG하고 관련돼 있죠. 이게 만간들 가는 것은 MC인데 55,000원 찍고 나서 지금 현재 저점 여기 저점을 여기 저점 찍고 이렇게 반전했거든요. 예, 그렇게 반전했는데 아직까지 21선을 12개월 선을 넘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출발 안 했고 가격대가 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쪽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탑픽으로 잡기는 좀 어려워요. 이쪽을 아주 안 올라왔다는 것은 아직까지 기술적인 반등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기적인 이런 관점에서는 매매 포인트가 잡더라도 그런 흐름을 꼭 생각하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진 멀티리얼즈 한번 볼게요. 일진 멀티리얼즈 한번 보세요. 여기 일진 멀티리얼즈는 자 일렉 포일 생산 업체이고 여기가 고점이 이렇게 났어요. 고점이 났어요. 5,000원짜리가 10배 이상의 시세를 내고 가격 보정 작업을 했다가 지금 보시면 대표적으로 그 12개월 선하고 지금 보면 그 여기 보면 6개월 선이 12개월 선 위에 있고 12개월 선 위에 있고 그다음에 36개월 선 위에 있다. 정배열 과정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다. 부담은 있는 거잖아. 근데 이놈이 왜 올랐는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일렉 포일의 수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트렌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 포인트를 잡아줘도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종목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종목은 지금 현재 그 코덱 2차 전지 산업입니다. 코덱 2차 전지 산업. 이걸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제가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주가가 코덱 여기가 이제 10,000원대에서 매물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매물대인데 여기를 넘었죠. 작년 하반기로 왔을 때 이 자리를 넘었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죠.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실질적으로는 볼륨이 여기에 이만큼 늘어나 있다가 여기는 볼륨이 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다시 볼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서 올라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종목을 고르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은 이쪽을 가야 되는데 이쪽을 가는데 그 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형주가 주도하는 게 그러니까 그 코덱 2차 전지 산업의 그 구성으로 되어 있는 구성비가 삼성 SDI가 가장 높아요. 가장 21%이고 LG화학이 15%야. 여기에 포스코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의 흐름이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가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코덱 2차 전지 산업을 투자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소형주 쪽으로 만약에 보신다면 이건 오히려 타이거를 보는 게 나아요. 타이거 지금 보면 2차 전지 쪽을 보는 게 좋다. 타이거도 지금 보면 거래가 여기가 솟구쳤고요. 타이거가 거래가 솟구쳤죠. 타이거는 여기 보시면 타이거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삼성 SDI나 삼성 SDI의 지분은 여기 점유율은 10%.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도 10%. 일진 멀티리얼도 10%, LG화학도 10%예요.
이게 40%이고 나머지 소형주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형주가 중심에서 올라가면 이놈이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소형주가 중심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삼성 SDI가 중심으로 올라가니까 코덱 레버리지를 하는 게 코덱 레버리지가 아니라 코덱 2차 전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걸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정부 정책 관련주입니다. 근데 문제는 2018년도 고점을 찍고 내려서 위로 올라갈 때 매물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저 물려있는 펀드들이 물량들을 내놓을 수 있는 자리니까 그런 자리를 이탈했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별로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빠져서 업황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이런 기업들 이런 쪽을 주목하면 이번 상반기에도 큰 수익을 낼 것 같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화장품 섹터들 있죠. 이거 꼭 한번 보세요. 화장품 섹터들. 그리고 삼성전자 메모리 투자 25조 투자했다는 이 영상하고 이 앞에 영상 있죠. 이 앞에 반도체 영상 이 세 개는 최근에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지금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특히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파이팅 같은 댓글 여러분들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새해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